파트 5입니다. 첫 번째 단어 뭐가 나오냐면은 애나볼리즘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은 어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애나볼리즘에 볼이라는 어원 나와 있는데 이 어원은 필요 없고요. 애나라는 단어가 back, 그렇죠? 뒤로, 거꾸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back, 거꾸로라는 접두어인데요. 뒤집어져서 거꾸로 이런 뜻입니다. 애나가요.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위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그래서 볼은 던지다는 의미라서 그렇죠? 볼은 던지면서 거꾸로 던지다 그래서 동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동화시키다. 동화작용. 그렇죠? 옆에 assimilate라는 단어에 similar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similar. 그러면 애나볼리즘하고 assimilation이 동의어인데 similar이라는 단어도 same이에요. 그럼 뭐뭐에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동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similar, similarity, simile 이런 것들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같아지는 거. 그리고 이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애나볼리즘의 반대가 이화시키다는 뜻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캐타볼리즘이요. 캐타볼리즘. 이게 이화시키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단어는 메타볼리즘. 이건 뭐죠? 메타볼리즘은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라는 뜻입니다.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됐어요? 메타볼릭. 그리고 이 에나라는 게 백이라는 거는요. 이런 단어 한번 볼까요? 에나그램.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에너그램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우리나라 문화에는 없는 건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에너그램이 어떤 건가 하면은 미국 애들 그 단어 주고서 이렇게 단어 막 뒤집어가지고 단어 또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ime이라는 단어를 주고서 이 단어를 다시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세요. 무슨 단어 떠오릅니까? 이런 단어도 있죠. emit, 발산하다. 그럼 time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단어를 막 뒤집어가지고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나 이런 게임을 에너그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어요? 애나볼리즘, 캐타볼리즘, 메타볼리즘 세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에나크로니즘이에요. 에나크로니즘. 크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제가요 어원을 설명할 때 앞에 보세요. 주목.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고 네모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어원이에요. 네모를 치는 경우는 뭐죠? 역시 어원이에요. 근데 네모를 쳐서 어원을 설명할 때는 그 네모 안에 있는 글자는 어근이면서 또한 뭐예요? 그게 개별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이렇게 네모 쳤는데 크롬, 그러면 그 네모 친 단어는 그 자체도 하나의 단어로 많이 쓰이는 거고, 어원일 때는 동그라미를 주로 칩니다. 이 크로는 타임이란 뜻입니다. 시간. 그러면 이 크론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크로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로노미터. 미터가 뭐 하는 거죠? 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간을 재는 기계를 뭐라고 그러죠? 스톱워치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정밀시계예요. 미세한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정밀시계란 뜻입니다. 정밀시계. 그 다음에 크로니커. 그건 뭐 하는 걸까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연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책 같은 거 역사책 뒤에 보면 몇 년도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죠. 이게 크로니클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러지라고 합니다. 러지. 이 사이콜로지 그렇죠? 뭐 로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피지올로지 그러면 이게 다 학문이란 뜻이죠. 로지의 어원은 학문이란 뜻이에요. 학문. 그러면 크로놀로지는 뭐죠? 연대기학. 그렇죠? 연대순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연대기학이란 뜻이에요. 연대기학. 그 다음에 SYN. 이거의 어원은 same이에요. same.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ynchronize. 어디서 들어봤죠? 크로나이즈는 시간이고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동시에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간에 발생하다. synchronize. 동시에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synchronize는 귀에 되게 익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synchronized swimming. 여자 2명이 나와서 같은 시간에 그쵸 수영하면서 무용하는 거 있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수중 발레.
이거 synchronized swimm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synchronize 하는 게 synchronize swimming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synchronously.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하는. 그 다음에 chronic. chronic이 뭐예요? 시간이란 뜻입니다. 시간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까요? 많이 걸리는 걸까요? 많이 걸리는 거죠. chronic.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로 만성의. 뭐 앞에 주로 이 단어가 붙을까요? 병 앞이겠죠. 그럼 이 단어 뒤에서 무슨 단어가 또 떠올라요? 만성의 반대 한국말로 뭔데요? 급성의. 급성은 급하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급성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찌르든지 아프지?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찌르고 맹장이 아픈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acute. 원래 의미는 날카로운의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로 급성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급성.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적었던 단어는 뭐였었죠? anachronism이에요. anachronism. 그러면 an는 back.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뭐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그것처럼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시대착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착오. 그렇죠? 21세기에 18세기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무슨 행동이라고 그럽니까? 시대착오적인 사고,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에나크로니즘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논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논리 수업에서 대립구조 만들 때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안 해요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안 해요란 단어에 주로 이 보기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 짓은 시대착오적이죠. 그러면 시대착오라는 건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나크로니즘. 됐어요? 그럼 같이 봅시다. 시대착오, 에나크로니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몇 분이 없어요. synchronize. 하나뿐이 없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달에는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그렇죠? 표제어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600개 봤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그렇죠? 적어진 거 다 볼 거예요. 민정 알죠? 지난달에 민정이가 자꾸 표제만 보면 안 될까요? 막 그래서 표제만 봤는데 이번 달은 다 볼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다 적어드리는 것도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digress요. 확실히 복습됩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끝까지요. grass요. 뭐라고 그랬었죠? 아는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grass. 이게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die나 이 dii나 dis는 away의 뜻이에요. away. 그러면 이 grass가 걸어가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적으면서 생각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요. 연습을 하세요. CO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CO는 together,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 했었죠? 국민의 대표를 뽑았더니 그 대표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걸어와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국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걸어와서 모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막 그쵸, 집어던지고 싸움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그쵸, 그 유명한 컨그레스, 국회죠. 국회요. 그 다음에 한국말하고 발음도 똑같아요. 프로, 발음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한국말하고요. 한국말이 무슨 뜻이죠? 앞으로. 이거는 뭐예요? 프로.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걸어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거니까. 프로그레스. 앞으로 걸어가다. 진보하다. 발전하다죠. 그럼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거겠죠. 그러면은 또 뭐 있을까요? 이는 무슨 뜻이죠? 안으로죠. 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입구란 뜻입니다. 입구. 그러면 이라는 것은 나중에 EX에서 온 건데 그렇죠? 밖이란 뜻이에요. 밖. 그러면 이그레스는 뭐 하는 데일까요?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뭐예요? 출구란 뜻입니다. 출구. 그렇죠? 앞으로 걸어가는 게 프로그레스면 아까 이거는 뒤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뒤예요. 뒤로 걸어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리그레스. 그렇죠? 퇴보하다, 역행하다. 리그레스죠. 퇴보하다, 역행하다. 됐어요? 또 그레스가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요 어원도 같이 봅니다. 트랜스의 어원은 무슨 뜻이죠? 접두합니다. across예요. across가 뭐죠? transatlantic.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런 뜻이죠. 그럼 across는 가로질러요. 여기다 금을 걸어놨어. 넘어오지 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짝이랑. 여자애가 짝 걸어놓고 넘어오면 죽어. 그쵸? 막 이렇게 걸어놓죠. 근데 나도 모르게 쓱 거길 그쵸? 가로질러 넘어가요.
막 지우개 반 잘라버리고 막 이러죠. 짝꿍이요. 그렇죠? 트랜스그라스 뭡니까? 위반하다. 그렇죠? 위반하다, 침범하다. 그렇죠?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게 위반하다, 침범하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을 향해서 A, G는 원래 A, D가 어느 쪽으로인데요. 어느 한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북치면서 걸어가요. aggress. 모든 5천 명의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을 치면서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뭐죠? 그렇죠? 공격하다. aggress. 공격하다.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던 digress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progress. 계속 진보가 있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안 가고 옆으로 away. 다른 쪽으로 side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벗어나다, 이탈하다. 그렇죠? 이탈하다, 주제를 벗어나다가 digress예요. 그래서 됐죠? 그러면 다시 같이 봅니다. 책에 보니까 digress, 줄거리를 떠나다 지역으로 흐르다. digressive, 본론을 벗어나는 지역적인. 그 밑에 progress, 앞으로 걸어가니까 진보하는 거. transgress, 그죠? 가지 말라는 걸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위반하다, 어기다. 옆에 violate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위반하다. 그죠? working violation 할 때 violation이죠. 그 다음에 transgression, 위반. 됐어요? 그 다음 단어. 이거는요, 이 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확장시킬 거 없어요. 이 rapid라는 단어 있죠. 이 rapid. 이 rapid가 어원이 stone, 돌이에요. 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처음에 di가 away, 떨어지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밑에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은 황폐한, 낙후된, 낡아빠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초췌하다는 의미 때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쓰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에 벽돌로 막 타일도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weathering, 그렇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그러면 그 건물에 있던 타일이나 벽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툭툭툭툭. 그렇게 건물의 외벽이 낙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고 무너져가는. 그 다음에 lapidate는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lapidary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 중에서는요.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고요. 두 번째가 이 단어예요. lapidary는 돌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석 세공업자를 lapidary라고 얘기합니다. 보석 세공업자. 그리고 요 세 개가 lapid가 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돌에 관한 단어는 요 단어 말고요. P-E-T-E-R 또는 L-I-T-H 요 두 단어도요. 돌의 어원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돌. 같이 봅시다. rapid가 나왔으니까는 pit하고 lith하고요. pit하고 lith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냥 우리가 요즘에 뭐 장명소 가서 예쁜 이름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졌을까요? 자신이 자식에게 바라는 소망을 이름에 넣겠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은 게 wishes. 자식의 이름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전에 무슨 야구선수 보니까 이름이 박재벌이야.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되게 하는지 아버지의 소망이 드러났죠. 그렇죠? 아들 이름이 재벌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뭐를 바랬을까요? 얘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야겠다, 아니면 똑똑해야겠다, 아니면 출세해야겠다 이런 걸 넣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바라던 게 딱 하나였을 겁니다. 뭐였어요? 철수 뭐요? 그렇죠? 무병장수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 왜? 옛날에 아이들은 생존율이 그만큼 희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바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으면 이게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이게 소망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퇴색했지만 100일잔치 왜 하는 건데요? 만난 지 100일 되면 하는 거고 애도 100일 되면 하는 거 100일이 의미가 있어서? 아니죠.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다는 거. 그 100일을 넘긴다는 거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애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고기를 넘긴 게 100일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렇죠? 어릴 때 100일 때까지 이름도 안 짓는 거랍니다. 그렇죠? 왜?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거야. 100일 전에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근데 100일을 넘으면 그때 야 이제는 얘는 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름도 짓고 사람들 모아서 우리 애 있어요 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왜 얘기한 건데요 지금? 아 무병장수. 그렇죠? 무병장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튼튼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뒷산에 바위덩어리를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끄떡없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튼튼하죠. 그 집 아들은 바우죠. 바우야. 그렇죠? 또 막 쟁기로 가는데 쇠로 만든 쟁기가 땅을 막 갈아내. 그 쇠하고 돌하고 붙여요. 돌쇠야, 쇠돌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다 건강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멋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터. 우리말로 바우나 돌쇠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렇죠? 돌쇠. 그렇죠? 정확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이 단어가 petrify. 그건 뭐예요? petrify. 돌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돌로 만들다. 그래서 석화시키다는 뜻인데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게 petrify.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돌처럼 굳어집니까? 내가 너무 놀랐을 때 petrified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이런 의미까지 확장될 수도 있고요. 원래 의미는 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막 파다 보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걸 무슨 기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돌에서 나오는 기름 petroleum. 그럼 그대로 해요. 이게 피러가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또 어느 학생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그 암석을 채굴하고 끌어내는 거지 바닷물에서 기름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유정도 있지만 지상에 있는 노천 유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에서 뽑아내는 기름, 그렇죠? 화석에서 지층에서 뽑아내는 기름이 피트롤리움이죠. 됐어요? 이거 말고도 그렇죠? 돌에 관한 것도 말고도 힘이 세면 로버트처럼 보면 로버트예요. 이름이. 그렇죠? 다 이런 겁니다. 스튜어트, 로버트 다 이런 것들 영어 이름도 바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CF하고 얘기해주면요. 영어의 이름이 한국 이름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이름은 세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가 wishes, 소망이죠. 소망을 기원하는 것. 또 하나가 뭐죠? trade. 두 번째가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을 반영하는 것. 또 하나가 the peer, 귀족의 이름입니다. peers, 귀족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또 로버트라든지 그럼 튼튼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뭐 피터면은 돌처럼 딱딱하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소망이고 또 이름은 중세 길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길드. 중세 길드는 수공업 협동조합이죠. 그럼 걔의 직업이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만드는 애는 뭡니까? 베이커시죠. 그렇죠? 크라운 베이커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장이면은 스미스죠. 농부면 농부는 뭡니까? 지오가 흙이라는 거 알아요? 지오? 그다음에 에르그가 힘의 단위에서 워. 그렇죠? 그 공대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뉴턴보다 작은 힘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오하고 에르가 합쳐서 땅에서 열라 일하는 애. 이게 뭐예요? 조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건 있어도 이거는 별로 없죠. 이름 보세요. 야, 이름 딱 야, 아버지가 뭐 장사하냐? 아버지가 뭐 신발 만드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슈메이커. 그건 뭡니까? 그렇죠? 신발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다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다음부터 뭡니까? 헬리, 로마노프, 뭐 스튜어트 이런 애들 뭐예요? 귀족 이름이고요.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더 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돌과 관련된 거고 리스도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리스 그건 뭡니까? 그렇죠? 어떤 단일석, 결정체 하나로 만들어진 돌. 나중에 돌에다 글씨 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리소그라피. 그렇죠? 리소그라피. 이게 돌에다 글씨 쓰는 게 뭐죠? 석판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미국의 애들 이름 보면 다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유럽 애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저는 미국 대통령 전에 이름이 뭐예요? 지금은 그 오바마는 알지만 전 대통령 이름이 누구였었죠? 조지 W 부시죠. 아버지도 조지 부시였고 아들도 조지예요. 그러면 이름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아버지가 조지 부시예요. 조지가 농부죠. 부시는 부시맨이잖아요. 그렇죠? 숲속에서 화전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화전민 아버지의 그 조지 W 부시의 엄마 이름 뭔지 아세요? 엄마 퍼스트 레이디요. 조지 W 부시의 엄마 이름. 엄마 이름이 바바라예요. 바바라 여사. 바바라 뭡니까? 화전민 농부와 누구랑 결혼한 거죠? 바베리언 뭡니까? 야만인이죠. 그렇죠? 화전민하고 야만인하고 결혼해서 조지 W 부시를 낳고 저 2대에 걸쳐서 그 뭐랍니까? 저 대통령을 했죠. 미국 대통령을.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diminish. 중간에 뭐가 보이죠? mini. 그렇죠? 이게 small. 작은 거죠. 작다는 뜻이죠. 소량이라는 뜻이죠. 점점 없애버려서 작게 만드는 겁니다. 축소시키다는 뜻이에요. diminutive. 그렇죠? 소형의. 그 다음에
diminution. 그쵸? 축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minimum. 이게 뭡니까? minimum. 최소죠. 그럼 최대는 뭐라고 그래요? maximum. 최대죠. 그럼 중간이나 평균은 뭐라고 그래요? medium. 이게 중간. 그렇죠? 평균. 이런 뜻이죠. 됐어요? 이 세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많이 결합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시키다, minimize. 극대화시키다, 최대화시키다, maximize. medium은 중간 또는 중간이라는 뜻 말고요. 어떤 매체, 그렇죠? 언론 매체, 중간에 껴있는 것. 이것도 medium, mass media, 대중 매체. 이럴 때도 많이 쓰는 게 medium이고요. 다 medium media, 그렇죠? maximum maxima, 그렇죠? minimum minima. 그래서 요 UM들이 나중에 복수형되면 다 뭐가 돼요? A로 변하면서 복수형이 됩니다. 그리고 medium은 또 시험 문제에 뭘로 잘 나옵니까? 여러분한테요. 생활용어에 뭘로 잘 나오죠? 그죠? 우리가 무슨 스테이크하우스 갔어요. 그죠? 스테이크하우스 어디예요? 그죠? 스테이크하우스 어디 있습니까? 뭐 시즐러나 아니면은 아웃백 같은 데 갔어요. 스테이크 시켰어요. 주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죠. How'd you like your steak, sir? 스테이크 어떻게 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미국인이 뭐라고 그래요? Medium, please. 그러니까 한국 사람 씩 웃으면서 뭐 extra please. 그러면 그쵸? 막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죠? Medium, rare, well done. 할 때 저 중간 익혀주세요. rare. 그쵸? 익히지 마세요. well done. 잘 익혀주세요. medium well done.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maximin. 이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소를 극대화시키다. 가장 적은 거를 극대화시키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슨 약에서 조그만 게 엄청난 힘을 내. 그 영양제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쵸. 코딱지만한 걸로 엄청난 힘을 내. 그래서 미니막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질 때도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여자들 치마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여자들 치마도? 그죠? 무릎까지,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뭐라 해요? 맥시 스커트예요. 보통 정장에 입는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게 메디 스커트죠. 짧은 치마가 미니 스커트죠. 전 전에 한번 궁금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불편해요? 당연히 궁금하죠. 제가 안 입어봤으니까.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뭐가 불편해요? 물어봤어요. 지금 뭐가 불편해요? 맥시, 미니, 메디 중에 뭐가 제일 불편해요? 미니가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여학생이 굉장히 대담하게 얘기해요. 미니 스커트가 제일 편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그렇구나 그랬더니 미니 스커트가 불편한 건 그 여학생은 그렇게 미니 스커트가 불편한 거는 그냥 그 행동하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 볼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지. 훨씬 더 안 입은 것 같고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들진 않는데 그냥 행동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게 신경 써서 불편한 거지. 자체적으로 굉장히 여름에도 뭐 굉장히 시원하고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편한 거는요. 그 여기서 되게 웃기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불편하대요. 맥시가. 왜요? 그러니까는 맥시 스커트가 또 뭐예요? 통이 좁아봐. 그럼 어때요? 저희 펭귄처럼 걸어다녀야 되죠. 그래서 터주지 않으면은 이 맥시 스커트가 가장 긴 게 가장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몇 개 더 적으면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mean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고기를 등섬 짜는 게 아니고 잘게 써는 거예요. 잘게 썰다. 그렇죠? 작게 쓰는 게 mincing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mincing 그러면요. 그렇죠? 그 얌전하게 말하는 척하는, 조심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조근조근 얘기하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민싸움은 그 고상한 척하는 여자들 중에 뭐 친구한테 얘기할 때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아주 입을 조금 벌리고 밥 먹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민싱이라는 얘기로 씁니다.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는. 됐어요? 그 다음에 minute라는 단어요. 이거는 형용사로요. 작다는 뜻인데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분으로 알고 있죠. 분. 근데 나중에 의사록 이런 것도 있어요. 회의록. 회의에 나왔던 모든 잔자분한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의사록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납득을 못하는데 시간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그게 미니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 무슨 바보예요. 미니트가 왜죠? 초도 있고 뭐 마이크로 초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과 행동과 관련된 시간의 범위 중에 가장 작은 건 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까지 따지는 거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100m 육상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죠? 약속할 때도 뭐 37초까지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끼케야 가장 적은 단위가 뭡니까? 그래서 몇 분까지 와야 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시간의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게 minutes입니다. 분이란 뜻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봅시다. disarmament요. dis는 away고요. arm. 원래 팔이란 뜻이지만 나중에 이게 뭡니까? weapon이란 뜻이 됩니다. 그 weapon이 왜 변화나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요, 뭘로 싸웠을까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fist, arm, 그렇죠? leg. 이게 뭐예요? fist가 뭐죠? 주먹이에요. arm, 팔입니다. 그 다음에 leg, 발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전투할 때는 얘로 싸웠겠죠. 이게 전투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됐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bat. bat가 뭡니까? 나무떼기. 이런 거 주는 거겠죠. 각구목 주서 각구목으로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그렇죠? 총도 생기고 칼도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대량 살상 무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전투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무기라는 의미가 여기가 무기라는 의미가 있는 게 얘로 싸웠고 얘랑 싸울 때 무기가 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막대기 두 개가 서로 탕탕탕탕 부딪히는 거. 두 개가 함께 부딪히는 거. CO는 together. 막대기가 부딪히는 거. combat죠. 막대기가 날아다니는 거 뭐라고 그래요? battle이죠. 그렇죠? 막대기로 치고받을 땐 combat, battle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둘 다 전투, 싸움이란 뜻이죠. 그러면 arm이 무기예요. 근데 보통 arm은 무기가 한 개인데 arms 이게 무기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farewell to arms. 그렇죠?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뭐죠 이게? 무기여 안녕, 무기여 잘 있거라. 책 제목이 있죠. farewell to arm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는 군대에서 세워 총 뭐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세워 총 하면 이렇게 세우죠. 이게 뭡니까? order arm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order arms. present arms 그럼 어떻게 돼요?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죠. 이게 뭐예요? 받들어 총 할 때 present arms 이렇게 구호를 영어로는 때리죠. 그렇죠? 구호로. 그 집총은 이렇게 하고 거수는 어떻게 해요? 거수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집도는 어떻게 합니까? 집도는 이렇게 가다가 검을 지휘관들이 보통 검을 가지고 가죠. 검, 칼 가지고 있다가 대고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경례를 하죠. 경례가 조금씩 틀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장교로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죠 이걸로 끝나죠. 또는 분열 알아요? 분열? 지휘관이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분열하면서 쫙 갈 때는 어때요? 그 지휘관 앞을 지나가면서 맨 앞에 있는 지휘관이 우로파 그러면서 우로파 그러면 딱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경례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럼 병사들은 총도 걸으면서 오른쪽을 보는 거죠. 옛날에 훈련할 때 누가 그랬대? 경상도 사나이가 군대 갔는데 우로파 그때 다 오를 보는데 걔만 위를 보면서 사투리에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몰랐는데 그 위에서 보면 탁 발 틀리면 되게 티가 납니다. 그렇죠? 우로박에서 우로봤다 그러죠. 아무튼 무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절대로 안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애들이 이렇게 군대에서 보통 이렇게 숨기죠. 적응 못한 애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disarm. 그래서 이게 무장 해제하다는 뜻이에요. 무장 해제시키다. 총 같은 거 다 빼앗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disarmament가 뭐죠? disarmament talks. 그거 뭐야? 무장 군비 축소 회담 같은 게 disarmament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이거 골 때려집니다. disarming 무장 해제시키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런데 그녀는 disarming fac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학생들 이상하게 해석해요. 어떻게? 그녀는 disarming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최영.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최재영?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냥 솔직히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 어떤 얼굴이 떠올라요? 딱 얼굴 보니까 그쵸 깡패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그쵸 저희 무장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는 얼굴이 무기예요. 그쵸 얼굴이 아주 흉악한 무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의미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쵸 편하게 만드는 이에요. 그쵸 방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얼굴이에요?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악의가 없는 얼굴이라서 상대방이 제가 나를 해칠 거라는 마음을 안 먹게 하는 그게 disarming이에요. 알겠어요? 무장 해제시키는 얼굴이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disarmament, 무장 해제 군비 축소, disarming, 흥분, 노여움, 두려움 등을 가라앉히는 또는 상대방을 하면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나를 때릴 것 딱 보면 얼굴이 그렇죠. 나로 하여금 무장하게 만드는 얼굴이 있죠. 왠지 걔는 그렇죠. 나를 괴롭힐 것 같고 못되게 울 것 같고 그런 애들을 경계하는데 딱 얼굴 보자마자 어때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착한 것 같아. 그래서 나를 그렇죠. 편안하게 만들고 경계하지 않게 만드는 얼굴. 그게 disarming입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었어요. 진짜 그렇다는 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죠. 어떻게 우연찮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죠? 고리대금업 있잖아요. 그렇죠. 사채, 이런 거 하는 사람 알게 됐어요. 근데 뭐 나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성 바닥까지 나쁜 거 아니라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사기꾼은 어떤 사기꾼인지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 진짜 사기꾼 딱 봐서 몇 마디 얘기하면, 야, 이 사람 말하는 거 봐라. 야, 진짜 사기꾼 딱 좋네. 말도 진짜 잘하고, 그쵸. 막 현란하고, 금방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그게 진짜 프로일 것 같아요? 진짜 능숙한 사기꾼이요? 그렇지 않답니다. 딱 5분 얘기하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을 들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프로 사기꾼은요? 5분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얘기하면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야, 이 사람 너무 순진하다. 어디 가서 사기당하기 딱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기분을 들게 한대요. 그게 진짜 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아예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죠.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어디 가서 사기당하기 너무 쉬워. 그래서 완전히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뒤통수 맞는 거죠. 제비도 그렇대요. 제비가 제비같이 생겼어. 진짜 전문 제비들요. 전혀 제비같이 안 생겼대요. 전혀 경쟁력 없게 생겼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 딱 생긴 게 남자가 제비야. 여자 많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딱 보기에 야, 저 남자는 진짜 여자 문제는 진짜 깨끗할 것 같다. 여자 문제는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전문 프로페셔널 제비들이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추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 나온 단어는 discer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dis는 away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 차별 또는 식별 하다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구별해내고 차별해내고 식별해내는 거의 단어들은 다 뭐예요? dis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dis가 away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고 안 졌는지를 차별하는 겁니다. discriminate. 이것도 구별하다, 차별하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 discriminate는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특히 논리 수업, 어휘가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어휘 수업이 어휘 문제가 어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압니다. 그 편입시험에서요, 어휘 파트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어휘는.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논리 파트예요. 논리에 나온 단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독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책을 가지고 어휘 단어는 마스터가 되는데 뭡니까? 논리 파트의 어휘는 어휘책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GR이나 GMAT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특히 그 discriminate는 차별하다 이런 의미인데 형용사로 썼을 때 차별적이니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철순, 좋아요? 나빠요? 차별하는 게. 그렇죠. 아주 현명하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discriminate가 차별하는, discrimination 차별. 독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면요. 논리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안목과 식견이 있는. 그렇죠? 교양 있고 그래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이렇게 식별력과 안목이 있는 이런 의미도 잘 쓰는 단어가 discriminate예요. discerning도 마찬가지고요. discerning. 그렇죠? 옳고 그름. 그렇죠? 고급, 하이엔드하고 로우엔드. 고급품하고 저급품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이 있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discriminate 말고 또 구별하다 뭐 있습니까? distinguish도 많이 쓰죠. distinguish. 그렇죠? 이것도 dis가 붙어서 구별하다, 차별하다 의미로 많이 쓰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교재 본문은 나와 있죠? discern, discerning. 그렇죠? 같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온다. discordant입니다. 이거는 지난달하고 계속 복습하는 건데요. 코드. 잘 보세요. 코드란 단어, 코어란 단어, 쿠어란 단어, 나중에 카드란 단어까지요. 이게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코어, 코드,
cool, cold. 다 무슨 의미죠? heart, 심장입니다. 심장. 그럼 한번 단어를 확장시켜 볼까요? 그 사람하고 나오는 CO는 together, 함께. 그하고 나의 마음이 똑같아요. concord, 뭐죠? 조화일치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은 겁니다. 조화일치 동의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동의어로 뭐예요? 동의하다. 그렇죠? 화합을 이루다. accordance.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너하고 마음이 달라. this는 away죠. discord는. 그렇죠? 불일치, 알력,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discordant는 형용사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 다른이겠죠. 그 사람의 얘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cordial. 무슨 뜻이죠? cordial,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cordial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할 때 cordiality. 뭡니까? 이게 진정성이라는 의미겠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이게 cold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cold나 core가 심장이라는 데는 거 뭐 있다고 그랬었죠? 영화 보면 core라는 영화 있죠. core. 핵심. 그렇죠? 지구 내부에, 지구의 core, 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core라는 영화 있었죠. 핵심, 중심, 심장부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컴퓨터도 듀얼 core, 코어가 두 개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무슨 얘기도 했었죠? 강북에 명동에 있었던 패션의 심장부를 강남으로 처음으로 옮겼던 백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뉴코어, 뉴코어 백화점이요. 그렇죠? 지금은 마트 됐죠. 거의 망해서 그렇죠? 근데 처음엔 잘 나왔습니다. 뉴코어, 새로운 심장부, 이게 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힘, 이게 뭐예요? courage, 용기죠. 이 용기를 북돋우는 동사를 만들 때는 encourage, 뭐가 되죠? 장려하다, 고무시키다, 용기를 북돋우다죠. 이 용기를 dis는 away, 빼앗아 버리는 걸 뭐래요? discourage, 용기를 빼앗다, 낙담시키다, 좌절시키다가 discourage죠. 됐어요? 그 다음에 dis가 나쁜 거면 내 마음에서 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다, 저버리다, 포기하다. 뭐죠? 마음에서 버리는 거. discard. 그렇죠? 이게 마음에서 버리는 겁니다. discard. 카드도 심장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심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봤었죠? 러지가 뭐라고요? 학문. 그럼 cardiology. 무슨 학문이죠? 심장학, 심장병학. 이게 cardiology입니다. cardiology. 심장병학. 그리고 또 병원 같은 데 가면 환자에게 전기를 통하기예요. 어떤 전기죠? electro. 전선을 붙인 다음에 그게 cardio. 그렇죠?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려줘요. electrocardiograph. 줄여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ECG라고도 얘기하고 EKG라고도 얘기합니다. 줄여서 심장의 전기를 통해서 그죠 기록을 하는 기록. 근데 우리는 전신계라고 안 읽고 어쩌죠? 심전계, 심전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붙여서 띠디딕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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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갑자기 그게 어떻게 돼요? 뭐 seizure arrest 그러면 어때요? 띠 하면서 가면 심장이 멈추면은 가서 막 defibrillator 뭐라고 그러죠? 심장 제세동기 있죠. 가지고서 막 이거 하거나 그렇죠? CPR은 뭡니까?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카드나 코드 코어 다 심장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심장 마사지요. 갈비뼈가 부러지게 눌러야 된대죠. 예비군 훈련 같은 거 맨날 가르쳐주죠. 막 애니 인형 가지고서 심장을 마사지할 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discordant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슬리는, 좋죠? cordially, 진심 어린, 그쵸?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확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두 개는 묶어서 할 겁니다. 앞에 보세요. 이것도 원래는요. discrete란 단어가 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discrete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발음도 똑같아요. discrete요. 발음 똑같습니다. 근데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쵸? 서로 구별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건가 하면은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그 심리적인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분별력 있는. 분별력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니까 현명한. 사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게 위에 있는 discrete예요. discrete. 그렇지만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분리된.
떨어진, 이산된, 그렇죠? 이게 discrete예요.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적어드리냐 하면은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나와요. 나올 때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discretion. 그럼 이 discrete는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은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사려 깊음입니다. 옳고 그름과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력과 사려 깊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줄 때, 임무를 줄 때 똥오줌 구별 못하는 애한테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걔는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별해낼 수 있는 애예요. 걔한테는 어때요? 우리가 믿고 임무를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리 분별력과 사려 깊음이 있는 애한테는 우리가 뭡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자유재량.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까지 잘 나옵니다. 됐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요 구조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 분별과 사려 깊음과 자유재량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두 개 같이 한번 정리를 하죠. discretion 어떻게 돼 있죠? 분별,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자유재량 다 나와 있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밑에 보니까 discrete가 분별력 있고 신중한 거죠.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고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discrete는요. 분리되어진, 따로따로 떨어진, 이산된 이런 물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discrepancy 서로 말이 떨어져 있다는 모순, 불일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discrepancy예요. 그 단어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discursive인가요? discursive요. 네.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테이프 교환하셔야 되나요? 네.